2차 소환 기록 6쪽의 진술서를 본인 페이스북에 공개를 했습니다. 일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법사위에서 제3자 뇌물죄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제3자 뇌물죄가 무엇이냐? 부정 청탁이 있으면 불우이웃 돕기에도 제3자 뇌물죄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자세한 일타 강사 설명을 한 이유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일단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무혐의 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사건을 조작한다라고 하는데 그 사실관계가 맞습니까? 일단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사건은 무혐의 처분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무혐의 처분됐다는 거 누가 말한다면 그거는 그냥 거짓말입니다. 나는 정치인이다. 그래서 당연히 정치적 이득을 고려한다. 이재명이 성남구단을 잘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능력이 있구나. 더 큰 역할을 맡겨도 되겠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궁극적으로 내가 노리는 정치적 이익이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게 성남FC 사건의 범행 동기에 대한 자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제3자 뇌물죄의 법리는 논쟁의 대상은 아니고요. 확립된 법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이게 부정한 청탁과 결부되어 있으면 그 돈을 받은 곳이 불이웃 돕기 단체라 하더라도 제3자 뇌물죄는 성립되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처음에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성남FC 사건 무혐의 처분된 적 없다. 누군가라는 표현을 했어요. 누군가가 이걸 무혐의 처분됐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거짓말이다. 그건 이재명 대표를 시사한 말이죠. 무혐의 처분된 걸 검찰이 꺼내들어서 조작한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이야기했었기 때문이죠.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제3자 뇌물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김용주 의원님, 네. 많은 국민들이 이제 제3자 뇌물죄에 대해서 저희 뭐 돌직구쇼나 다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상세하게 알고 계실 텐데 한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정한 청탁이 있으면 불우이웃 돕기를 하더라도 그건 제3자 뇌물죄다. 네. 한 장관이 이렇게 굳이 네. 제3자 뇌물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까닭은 혹시 뭐라고 보세요? 근데 저는 제가 보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아무리 자기가 공익적인 일을 했더라도 네네. 그것은 부정한 청탁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하는 케이스이다.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법리에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다 뭐 이런 네. 표현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더 깊이 들어갔을 때 논쟁을 할 수 있는 거는 그럼 무엇이 부정한 청탁인가? 실제로 그러면 지역자치단체장으로 오랫동안 16년, 20년 동안 묵혀있는 병원 부지를 풀어서 다른 기업을 유치하는 게 부정한 청탁이냐? 이렇게 이재명 대표는 얘기할 거예요. 그 문제가. 그러니까 정당한 청탁이냐 부정한 청탁이냐가 사실은 관련이 있는 거고 무엇을 도와준 건 그다음 문제였다. 어허.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예. 그렇다면 그러한 정당한 청탁조차도 할 수 없다. 다 부정한 청탁이라고 한다면 어느 지자체장이 적극적인 지역 활동을 할 수 있느냐. 청탁이란 무엇이냐? 예. 그래서 정당한 청탁은 무엇이고 부정한 청탁. 다만 그래서 뭐냐 하면 여기서는 절차가 중요하게 되고 누가 먼저 들어오라고 얘기했느냐. 어허. 어떤 조건으로 했느냐. 그런 것이 굉장히 치열한 법리 논쟁이 될 거라고 봅니다. 김용주 의원님은 또 예. 서울시 부시장을 하셨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서울시가 나서서 이 지역 개발을 해달라고 어떤 기업에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부정한 청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 향후의 법적 논쟁도 이부이 될 것이다. 네네네. 자, 그렇다면 뭐 마이클 샌델 하버드 교수가 정의란 무엇이냐라는 책을 썼듯이 이번에는 이제 부정한 청탁이란 무엇이냐의 논란 관련된 내용을 오늘 동아일보가 보도하고 있는데 청탁 관련된 정진산, 유동규가 역할을 나눠서 이 청탁을 관리했다라는 의혹을 오늘 동아일보가 상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여러분들께 보시고 과연 부정한 청탁인지 정당한 청탁인지 청탁이 아닌지 청탁이란 무엇이냐. 동아일보 보도.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성남FC 후원금 받는 과정에서 유동규, 정진상이 각각 역할 분담을 했다라고 동아일보 보도하고 있습니다. 유동규는 차병원, 정진상은 두산. 유동규, 평소 차병원 임원과 친분, 고위직 긴밀히 소통을 했다. 두산건설은 50억, 차병원은 33억. 특혜 대가로 후원했다.
라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화천대유 투자사를 통해 차병원이 대장동 사업에 투자했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다라는 보도도 동아일보하고 있고요. 정영학 회계사는 대장동 분양이 잘 안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미분양 물량을 차병원 사옥 등으로 쓰려고 한다고 들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대장동에서도 차병원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어쨌든 이 보도는 정진상, 유동규가 역할을 나눠서 차병원과 두산의 청탁을 관리했고 그 대가로 거액의 후원을 한 건 아니냐라고 검찰이 의심을 한다는 게 동아일보 보도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앞서 내용과 연결이 돼요. 한동훈 법무장관과 검찰은 이걸 부정한 청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3자 뇌물죄다라고 여기는 것 같고 이재명 대표 측은 이게 어떻게 부정한 청탁이냐 적극 행정이지라고 반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판사 출신 전주혜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장관이 핵심을 잘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부정한 청탁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핵심적인 거죠. 왜냐하면은 부정한 청탁을 쉽게 말하면 봐주세요. 이거거든요. 예. 정당한 청탁과의 이제 차이는 제발 봐주세요. 이게 부정한 청탁이거든요. 그러면은 두산건설은 왜 부정한 청탁이냐? 이미 관련자가 지금 2명이 기소가 돼서 성남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그 공소장을 보면 이런 거죠. 왜냐 그 전에 두산건설에서 계속 이 업무용으로 용도 변경해달라 한 4번 정도를 성남시에 신청을 했는데 부지를? 다 퇴짜를 맞은 거예요. 예. 예, 왜냐하면 이게 그 업무 시설로 해주면 이게 막대한 차익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봐줬다 이런 특혜 시비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이것을 계속 4번을 퇴짜를 맞다가 이재명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됐단 말입니다. 그것만 된 게 아니라 용적률도 상향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법률가적인 포인트에서 보면 이게 처음 이런 용도 변경 신청을 한 게 아니에요. 이전 시장 시절에는 다 퇴짜를 맞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시장 되고 나서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대가로 결국은 50억을 성남FC에 결국 후원하잖아요. 이게 바로 부정한 청탁이고 이게 바로 대가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제3자 뇌물이 저는 이거는 100% 이거는 성립한다고 예. 보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는 저는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떨 때는 나는 모른다 또 이렇게 모르쇠로 하잖아요. 정진상이 알고 왜 그 수사받다가 지난주에 그 성남지청 가서 수사받다가 뭐 이런 관련 문건을 하니까 내가 이거 정진상이 그랬다는 거냐 처음 보는 것처럼 깜짝 놀라는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건데 그럼 나는 모르는데 또 정진상이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러한 구조는 이거는 맞는데 이것이 이제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좀 그 부분 내가 청탁을 받았지만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나는 전혀 모르고 정진상했다는 건지 사실 그 부분이 지금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공당의 당대표로서 앞으로 재판에 임할 때는 그 부분에 어떠한 입장을 가지는지 좀 정확히 밝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부정한 청탁이다라는 게 이제 또 여당 전주혜 의원님의 의견이시고 그럼 또 서재현 부대변인. 그게 계속 그 사건이라기보다는 모든 것을 이재명 대표를 이제 잡아넣겠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제 전주혜 의원님 말씀처럼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좀 더 뒤로 물러나서 상황, 시간 이거를 순서대로 보면 이재명 당대표가 2010년도인가요? 경기도 성남시장 초선일 때 그때 공보물을 한번 보시면은 용적률 상향을 통해서 주민의 어떤 그 세금을 최소화시키고 그 이제 기업을 유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나는 그런 공보나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다라면 두산건설 어떤 50억에 대한 그런 게 이제 배치가 되지만 그런 행정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사실은 진영을 넘어서 이재명 당대표를 인정하는 것은 일은 잘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정치인들과 달리 그런 적극적 행정을 한 것이고요. 이재명 당대표가 계속 주장하는 것은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비다. 계속 후원 하시는데 만약에 그 성남FC 유니폼과 그 축구장에 그것을 광고하는데 그것을 광고비를 안 준다는 것 자체가 그건 기업의 특혜입니다. 그런 식의 논리라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언론의 광고비를 1조 이상을 한 거예요. 그럼 이게 다 삼성전자가 기업 언론에 후원했다 하진 않거든요. 그건 적법한 절차와 사용의 대가로 대한 광고비가 3년에 50억이고 제가 누누이 밝히지만 대구 FC도 지금 또 대구은행이 메인 스폰서로 매년 연간 15억씩 메인 스폰서로 투자 광고를 합니다. 네, 그래서 후원금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명확하게 드립니다. 예. 제가 하나 근데 이제 아니 그-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 아까 광고비 얘기하셨는데 뭐냐면요. 음. 좋은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업무 그러니까 용도 변경이 뭐 되든 말든 간에 두산건설이 지속적으로 성남 FC에 후원금을 냈다. 이러면 이거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런데 공소장을 보면 그 전에는 이 용도 변경이 되기 전까지는 두산건설이 성남 FC에 돈 한 푼도 후원한 적이 없습니다. 한 푼도 후원한 적이 없어요. 몇 년 동안. 성남 FC가 언제 생겼어요? 생긴 지가 오래된 구단이잖아요. 단 한 푼도 후원금을 낸 게 없어요. 그러다 갑자기 용도 변경이 된 다음에 1억도 아니고 2억도 아니고 50억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정한 청탁이고 그래서 대가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제3자 뇌물이 되는 것은 저는 뭐 100% 저는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두 가지 포인트. 그 전에 광고비 낸 적 없다. 그 다음에 갑자기 4번 거절되다가 갑자기 용도 변경됐다. 이것이 바로 부정한 청탁이고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차고도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나는 모른다, 정진상이 했다고 얘기를 한들 여기에서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주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단편적 말씀을 하면 아 그럴 수도 있구나 하는데 진짜 그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일정 시간을 봐야 됩니다. 성남 FC는 통일교에서 원래 운영하다가 2014년도에 나는 못하겠다고 한 것을 성남 시민이 우리가 그럼 시민구단으로 하자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2014년 전에는 성남 FC란 기업 자체 축구단이 없었고요. 2014년에 인수하면서 2015년에 이렇게 건설 후원을 광고비를 받는 것이 성남시장의 그 대표이사가 성남 FC의 대표이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성남 FC가 2014년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고비나 후원금을 줄 이유도 없는 것이죠. 예. 자, 여야의 뜨거운 논쟁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적극 행정이라고 보십니까? 두산이 냈다는 그 돈을 후원금이라고 보십니까? 광고 홍보의 대가 광고비라고 보십니까? 어찌됐든 재판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